오늘은 정렬할 차례죠. 거의 모든 시스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조작하는 시스템에 대부분 정렬이라는 게 들어가죠. 어떤 순으로 누르면 기억 니은 순서로 정렬되게 하고, 학번으로 정렬되기도 하고, 또 성적 순으로 정렬되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렬뿐만 아니라, 약간 기존 전형적인 정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금 개선을 했는지, 그를 실제, 우리 이 알고리즘에서 배우는 수학적 접근법으로 실제 이 제안한 정렬이 기존 정렬보다 우수한지, 이런 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 정도까지 그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은 대부분 빅 O의 n제곱과 n-log n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가끔 n의 세제곱, 네제곱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최소한 n제곱 정도는 되게끔, 정렬 알고리즘을 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아주 많은 경우에 정렬을 하면 그만큼 n제곱, n세제곱 하면 그만큼 타임 컴플렉스가 올라가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마이너스 n에서 n까지 정렬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데이터를 마이너스 n을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 b고 n과 플러스 b고 n 사이에 정수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거를 정렬을 하면 b고 n제곱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n-log n 뒤에 b고 n도 나옵니다. 그거는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고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렬 알고리즘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그리고 또 들어가면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전 세계로 따지면 한 수만 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소개해주는 정렬 알고리즘도 대부분 최초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정렬 알고리즘일 수 있는데, 당시에는 기존에 없었던 거를 새롭게 제안했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데리베이션 했더니 기존에 b고 n제곱인데 내 거는 b고 n-log n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의 논문이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연습 자료다. 다 이상적인 말을 써놨죠.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렬 알고리즘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b고 n제곱과 n-log n 사이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특수한 경우에는 비고라고도 하기도 하고 세타라고 해도 같다, 이렇게 보면 최악의 경우엔 b고 n제곱, n-log n, b고 n 시간이 소요되는 정렬 알고리즘을 앞에 한 5개 정도는 살펴봤죠. 그래서 거기는 쭉쭉쭉쭉 넘어가되 실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평균적으로 세타 n제곱, 경우에 따라서 b고 n제곱 이렇게 하기도 할 거예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정렬, 첫 번째 선택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각 루프마다 최대 원소를 찾아서 최대 원소와 맨 오른쪽 원소를 교환한다. 즉, 어레이가 있을 때 쫙 검색을 해서 가장 큰 수를 맨 끝으로 보낸다. 그리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중에 가장 큰 수를 또 끝으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더 이상 끝으로 보낼 수 없을 때까지. 즉, 마지막 원소가 남을 때까지. 그래서 보면 최초에 이러한 정렬이 안 되어 있는 데이터가 주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아마 애니메이션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최대 연소가 37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second after first swap 여기서 얘가 맨 뒤로 가야죠. 이렇게 갑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29부터 13의 그 데이터를 위에 첫 번째 동작과 동일하게 수행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29가 가장 크니까 다음과 같이 29를 맨 뒤로 보내고 13을 맨 앞으로. 맞나요?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해서 수행 시간은 처음은 하나하나 다 해서 가장 최대값을 찾아야 되니까 n개를 다 한 번씩 다 검색을 해서 찾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은 n-2, 그 다음은 n-3.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 남을 때까지 하면 세타 n제곱이 되나요? 비고도 n제곱, 세타도 n제곱, 오메가도 n제곱, 에버리지 케이스의 n제곱. 맞아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죠? 숙제 해봤으니까 이제. 그래서 수도코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뭐 앞에서부터 해도 상관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앞에서부터 한다 그러면. 방금 전에는 가장 큰 수를 맨 뒤로 보냈죠. 반대로 가장 작은 수를 맨 앞으로 보내도 순서만 바꾼 것 뿐이지 동일하게 정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했죠. 내림차순. 요거를 조금씩만 바꾸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죠. 스마트폰에서 클릭하면, 컴퓨터에서 클릭하면 내림차순 됐다가 한 번 더 클릭하면 오름차순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다 이 기초적인 수도코드를 코딩을 해서 구현을 하면 됩니다. 표현을 하면 됩니다. 맞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코드를 보면 for 루프문을 여기 n부터 last부터 맨 앞에 어레이 바로 전까지니까 첫 번째 루프는 n-1번 그 다음에 쭉쭉쭉쭉 해서 비교는 처음에 하나 잡고 n-1번 비교하고 두 번째는 n-1번 비교하고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방금 전에 설명한 건데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재에 봤더니 여기서 가장 큰 수를 찾는다. 73을 찾아서 맨 끝에 보낸다. 다음으로 이게 이제 첫 번째 루프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73은 이제 정렬이 된 거고 나머지 중에 가장 큰 수인 65를 찾아서 똑같이 여기 73과 똑같은 동작을 하면 된다. 그러면 뭐야 계속. 그래서 뭔가 재기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점화식을 배운 점화식을 약간 그 숙제로 이렇게 연습을 한 이유가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다. 쭉쭉쭉쭉 계산을 하면 최종 이렇게 나오네요. 아까 앞에서 나오는 선택 정렬 거기와 이제 이 버블 정렬 차이가 뭘까요? 선택 정렬은 그 원소 중에 최고값 아니면 최저값을 딱 찾은 다음에 걔를 맨 끝에 있는 애랑 바꿨잖아요. 근데 얘는 일단 버블이 거품 뭐 이런 의미잖아요. 두 개를 비교해서 큰 애를 뒤로 보내거나 혹은 또 작은 애를 뒤로 보내거나 해서 계속 그 두 개 쌍을 이뤄서 언제까지? 맨 끝내까지. 그리고 이 쌍이 중간중간 또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쌍을 딱 봤더니 어떻게 돼요? 누가 더 커?
우리는 지금 큰 수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 두 개를 교환하죠. 스와핑을 하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비교했더니 어떤 게 커? 20가 크죠? 그럼 또 스와핑을 하고 두 개 비교했더니 37이 크니까 그대로 두고 똑같이 37과 13을 비교했더니 또 스와핑. 이 동작을 언제까지? 모든 원소가 정렬될 때까지. 그렇죠? 앞에 거와 차이 알겠어요? 그렇게 안 어렵죠? 처음에는 조금 얘 저런 게 있나 했는데 그래서 얘도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내가 설명한 그 과정을 거치면 37이 맨 끝으로 가는 동작을 수행을 했죠. 앞에도 마찬가지로 맨 끝으로 가장 큰 수를 보냈잖아요. 그럼 앞에 거와 요거의 차이는 뭘까? 중간중간 어쨌든 완벽한 정렬은 아니지만 정렬을 하면서 계속 배열을 재배치를 하죠. 앞에서는 하나씩 하니까 처음에는 n번, 정확히 n-1번이죠. n-1번, 그 다음에 n-1번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2분의 n의 n-1번만큼 연산을 수행해야 되죠. 어차피 비교할 때마다 약간씩 큰 수를 조금씩 뒤로 밀어버리자. 이게 여기에 기본 알고리즘 개념이에요. 그러면 앞에와 동일하게 이렇게 수행은 되죠. 근데 약간 그 개념을 넣은 것 뿐이고, 근데 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성능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두 번째를 하는, 아까도 여기 맨 끝을 제외한 나머지를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 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음과 같이 하면 이렇게 수행이 되죠. 그래서 얘를 수도 코드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익스체인지를 어떻게 했어요? 맨 첫 번째 거랑, 그러니까 찾은 거랑 맨 뒤에 있는 걔랑 바꿨죠. 근데 얘는 계속 바꿔가는 그 동작이 추가로 들어갔죠. 이거를 딱 주어지면 코딩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간이 걸리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봤더니 처음부터 해서 아까 얘기한 그 얘기를 한 거를 이렇게 동작을 하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그러면 73이 맨 끝으로 가고 나머지를 위와 전과 동일하게 하면 되죠? 이해 안 되는 학생 100% 우리 다 이해했죠? 그래서 쭉 하면 두 번째 해서 언제까지? 전체가 다 정렬될 때까지. 또 다른 말로는 교환할 게 없을 때까지. 맨 마지막 하나 남을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그 수도 코드에서 반대로 이건 오름차순인데 내림차순으로 하시오. 아니면 뒤에서부터 버블 소팅을 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손으로 손 코딩을 할 수도 있고 코딩을 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 성능은 어떻게 하든 다 동일하고 n제곱이 나오고. 다음으로 이제 집어넣는다. 이제 한국말로 집어넣는다. 삽입하는 똑같은 말인데 이제 insertion sorting, insert sorting이라고 하는데 이제 엄밀하게 이제 명사가 insertion이니까 insertion sorting이라고 합니다. 얘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계속 같은 개념이에요. 큰 수를 뒤로 보내는 거. 그쵸? 그럼 여기서 29가
10보다 크잖아. 그러면 버블에서 뒤로 가듯이 얘도 뒤로 가겠죠. 그러면 29를 뒤로 옮기고 Shift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29를 옮기고 이 29 자리에 얘를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마찬가지로 14와 또 비교를 하겠죠. 29가 크니까 앞에와 동일하게 Shift하고 그 자리에 14가 들어가고 맞나요? 29보다 여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네. 29와 37을 비교했더니 어떤 게 커요? 37이 크니까 29는 그냥 냅두고 37을 요 29에서 하던 거와 동일하게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수행 시간이 걸리겠죠? 맞나요? 그래서 수도 코드로 만들면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코드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차락은 큰 수를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뒤에 있는 거를 그 자리로 대체를 한다. 다음과 같이 worst case, average case는 건데 베스트 케이스는 n-1번 걸린대. 베스트 케이스가 언제일까요? 정렬이 돼 있을 때. worst case는 그렇죠? 맨 앞, 그러니까 내림 차순으로 되어 있을 때 걔를 오름 차순으로 바꿀 때. 하지만 에버리지는 여기 베스트 케이스와 월스트 케이스 중간이니까 뭐 하나만 정렬이 안 됐을 경우 두 개만 하면 계속 순차적으로 해서 하면 다음과 같이 에버리지 케이스에 나오는데 우리 개수는 제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타 n 제곱이 나온다. 맞나요?